안녕하세요. 독일학과 원현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제1일 1칭찬과 자기암시문입니다. 저는 1칭찬과 감사를 하면서 하루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어바웃 타임처럼 하루를 다시 살아보는 기분이었고 하루를 좀 더 꼼꼼히 보낼 수 있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암시문은 자신감 되찾기 프로젝트 같았는데요. 제 스스로를 다독이는 문장을 말하다 보니 스스로를 응원하는 느낌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둘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긍정적인 사고였는데요. 제가 하루를 보내면서 생각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이 둘을 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냈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인생 설계와 진로입니다. 저는 외부라 내부로 나누어 봤는데요. 외부적으로는 독일어 체아인스 자격증을 따서 해외에서 일을 하고 이직할 때 기업을 골라가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서핑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배우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50세에서 80세에는 외부적으로는 시니어 모델을 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끊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사전을 읽고 문장 만들기, 뜨개질 배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에서 100세에는 외부적으로는 활동이 많이 없는 꽃꽂이를 배우고 내부적으로는 뜨개질 인형을 만들어 기부하면서 자서전 쓰기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직업은 국제무역사무원입니다. 국제무역사무원은 무역과 경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무역에 필요한 계약 결제 및 관련 법 규정 등 지식과 외국어 능력과 무역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무역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조건은 크게 정해진 건 없으나 기본적으로 영어가 중요하기에 토익 점수가 850점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1급, 무역영어 등이 있습니다. 적성으로는 아무래도 정보를 정리하고 외국판을 다룰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추리력과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흥미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사람에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업을 알아봤을 때 제 비전과 맞는 기업은 코트라인데요. 우리나라 대표 무역기업입니다. 여기 코트라 채용 조건을 봤었을 때 총 5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통과가 되면은 시험 2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회화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문과기에 일반 계열과 인공 계열 중에서 일반 계열을 선택을 했는데요. 일반 계열은 필기에서 영어와 경제 논술을 필수적으로 하고 직무에 따라 외국어 쓰기 능력이나 사무 역량 평가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NCS 시험, 그 다음에 외국어 담당자님과 회화 테스트를 한 뒤에 최종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저의 VN카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꼼꼼하고 유능한 국제무역사무원이 되어 사람들이 다른 국가의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의 미래 명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코트라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코트라에서 특히 신산업 유치팀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묘비명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인데요. 저는 이 묘비명을 쓰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면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제 묘비명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되게 당당하게 잘 살다 갔구나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강정찰입니다. 배운 점은 이번 학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식노트를 작성하면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느낀 점으로는 저는 직업에 대해 되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혹은 좀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면서 현재 제 상황을 어떻게 해야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보낸 팀원들과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 수업 동안 너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를 자극해주시고 생각할 기회를 주신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공규. 네. 자, 발표하세요. 경영학과 배공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고 저는 자기암시문에 대한 소감을 발표해야 되는데 솔직히 1일 칭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따겠다고 첨감사를 해봤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솔직히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사실 소감이 없고요. 자기암 시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것도 솔직히 그냥 처음에는 이게 왜 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살고 있는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랑 일치하는 바가 조금씩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설계와 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내년 6월에 CPA 2차를 보게 될 예정인데 그래서 6월 이후부터 잡았고 20대에서 30대 사이에는 제가 회계사들은 거의 보통 대부분 다 빅펌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 20대부터 40대까지는 빅펌 회계사로서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업무 강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10년 차까지 버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참을성이 뛰어나다고는 생각 안 해서 한 5년 차 정도까지만 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로컬 법인이나 자기 사무실을 열 것 같은데 이때는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데 워라밸을 추구하면 기업 회계팀 같은 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타트업의 CFO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고 돈을 좀 추구하거나 아니면 아니 명예 같은 거를 좀 명예 같은 것을 좀 갈구하는 경우에는 로컬 법인이나 자기 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대에서 90대 사이에는 제가 현실적으로 엄청 대단한 상업용 건물 같은 거는 가질 수 없을 것 같고 3, 4층 정도짜리 상가 건물을 만드는 게 목표고 S&P 500 투자율을 제가 따라잡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80대 전에 세계 여행을 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해외 여행이 될지 세계 여행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90대 이후에는 사실 저는 너무 오래 사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안 해서 조련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직업 회계사인데 앞에 그 회계학과 여러분이 회계사가 어떤 거고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좀 디테일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위엔 자격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근무 상황이 있는데 스텝 어소, 시니어 매니저, 파트너 이렇게 경력을 나누게 되거든요. 근데 스텝 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계사는 아니에요. CPA 합격자라고 부르거든요. CPA 합격하고 2년 정도 스텝하고 어소로 이렇게 경력을 쌓아야 한 300만 원 정도 되면 회계사업계에서 이제 등록을 해줘요. 그래서 1, 2년 차는 회계사가 아니고 시니어는 보통 인차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 생각하는 회계사가 다 시니어 회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 4, 5년 차 때 진짜 일도 많이 하고 뭐 기업 같은 데 감사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 이러는데 이때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거 잘못 작성하면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뒤는 사실 저는 이제 지방대 출신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저 뒤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 적어야 되는 게 적었고 이제 업무는 타입별로 딜 텍스 감사가 있는데 이제 딜은 작년 기준에서 역전 할매 맥주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제 그게 그 회사가 1,500억의 M&A가 됐어요. 1,500억에 팔렸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상황에서 무형자산 가치나 아니면 재고자산 가치나 같은 것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게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텍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배우 유준열 씨 아시나 모르겠는데 유준열 씨가 2020년도에 58억의 건물을 사서 22년도에 150억에 팔았거든요. 92억 정도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보통 이렇게 단기 같은 경우에는 60%가 세금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제 유준열 씨는 22%밖에 안 냈어요. 이런 거를 디자인해 주는 게 회계사 업무거든요. 이런 걸 텍스 플랜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고 감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냥 재무제표를 감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봉 같은 경우에 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니까 초봉도 되게 세고 5년 차쯤 되면 큰 거 한 장,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찍을 수 있다라고 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봉은 되게 좋고 VM카드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회계사가 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진짜 보통만 하자가 제 인생의 목표라서 이렇게 좋았고요. 명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묘비명 같은 경우는 혹시 해리포터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생각하에 일을 해야 된다는 제 모토가 있는데 그걸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종황순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수님을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제일 열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팀원 같은 경우에는 전 1, 2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좋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는 4학년이야. 4학년 2학기. 자, 강준석. 예. 자, 이거
이거 F4 안 되나? 아니, 읽기 전용 F4가 안 되나? 자, 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 전공 2학년 강준서입니다. 그럼 인생서유와 진로 제 기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의 이제 인생서유와 진로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20대부터 50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20대는 1차 직업의 준비와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적어줬고요. 30대는 저의 내실을 다지고 2차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40대는 저의 2차 직업을 시작하고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제 5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자, 50대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60대는 그동안 쌓았던 개발 분야와 AI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이렇게 적었고요. 70대는 휴식 겸 색다른 경험을 느껴보기 위해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80대부터 100대는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80대에 가진 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괜찮을 때 적절한 것을 쓰기 위해 이렇게 정했고요. 90대 같은 경우는 삶의 마침표 직전에 또 다른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이렇게 정했고, 100대는 이제 그동안 저를 이제 탐구한 탐색 결과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기 위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정한 1차 직업은 백엔드 개발자입니다.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에서 겉에 보이지 않는 내부 기능을 개발하는 직업입니다. 자, 이제 백엔드 개발자는 이제 특별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백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이걸 갖춰야 되고요. 이 지식을 활용해 가지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백엔드 개발자의 여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이렇게 적혀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근무 형태로 보면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유연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원격 근무제를 실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는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VM 칸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만든 것을 남들이 유용하게 써줄 때 저는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합니다. 저는 이에 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광과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VM 카드에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제 미래 명함인데요. 저는 제 1차 직업이 백엔드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재미있게 전달해 보고 싶어서 코드 편집기 스타일로 이렇게 작성하게 됐습니다. 제 묘명은 이렇게 적었는데요. 저에게 삶이란 다양한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시공간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비명을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칭찬과 감사 실행 소감인데요. 자, 일단 칭찬과 감사를 실행하면서 우선 칭찬과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칭찬해서 오늘을 유의미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감사해서 오늘도 많은 배려 속에서 내가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암시문을 실행하면서 느꼈던 것인데요. 아침에는 오늘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하루가 암시문대로 제대로 행해졌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강성찰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식을 배우려고 진짜 많은 시간 썼습니다. 지금 대학교 거의 10년 이상 보내고 있고요. 그 이전에도 다양한 대회와 여러 가지 교육에 참가를 했었는데 정작 저를 배우는 것에서는 많이 소홀했었습니다. 제가 인지 노트를 채우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음식을 채울 때 진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럴 정도로 조금 저에 대한 것을 파악하는 데 많이 소홀히 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인지 노트를 채우면서 진짜 저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저에 대해 모르는 점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